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그래도 남자분들보다는 부동산에 들어가기가 좀 쉽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가서 뭐 수다도 떨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좀 친해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그다음에 발품을 팔으라는 건 자기가 잘 모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번 갔을 때하고 두 번 갔을 때하고 세 번 갔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주변의 어떤 분위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건을 봤었을 때는 그냥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외벽에 그런 어떤 크랙들이 있는지, 또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서 누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물건을 갖다가 입찰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만약에 낙찰을 받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입찰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가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유동인구도 중요한데, 그럼 하루 종일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다니는지도 좀 지켜보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상가를 많이 하진 않아요. 네.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그런 땡땡리아 이런 데 2층에 네네네. 올라가가지고 그 그러니까 신호 대기가 바뀔 때마다 몇 명이 지나가는지 숫자를 세알려 봐요. 네. 그러면 여기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이가 몇십 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지가 보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발품도 팔고 네. 계속해서 주변 분위기까지 계속해서 보는 거군요. 네네네. 예. 쉬운 물건부터 시작을 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주부셨기 때문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으로 많은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또 네. 아는 지역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아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올해 또 실패한 사례도 있으신 거죠. 예, 뭐 실패했다라기보다는 예. 조금 수익률이 좀 작은 거죠. 네. 제가 아는 동네였어요. 아는 동네여서 이게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많이 알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욕심이 부른 참사가 입찰가를 너무 높게 써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낙찰을 받고 이제 당연히 이제 단기 매매를 했는데 뭐 세금 내고 부동산 수수료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제 손에 들어온 거는 75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60건 중에 가장 작은 수익률을 낸 네. 케이스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잘 아는 지역이어서 좀 욕심이 부른 참사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그 내용 영상으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장 작게 남은 게 75만 원 남았던 적이 있어요. 그 동네의 빌라예요. 그래서 저희 사는 동네가 대공원이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제 눈에 예뻐 보이니까 당연히 남의 눈에도 예뻐 보이겠죠. 그리고 자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부동산에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사니까 저희 동네가 얼마나 또 예뻐 보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대공원이 있으니까 좋고, 교통이 편리하니까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좋고, 신축이라서 좋고, 자꾸만 플러스적인 부분만 생각을 한 거죠. 1억 2,500에 받았는데 1억 3,200에 팔았다고 하니 뭐 벌써 갭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다 떼고 나니까 75만 원.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매 또 초보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한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은 그 지역에 대한 또 애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패 경험담을 말씀 주셨는데, 실패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좀 수익률이 낮았던 거네요. 네, 수익률이 좀 낮았죠. 네, 알겠습니다. 내용 살펴봤는데, 앞서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을 뭐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단기에 좀 빠르게 매도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좀 비법이 있으셨나요? 어땠나요? 예, 주거용의 장점은 참, 제가 이제 주부라서 집을 많이 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찰을 받고 이제 그 명도 이사를 내보내시고 이제 빈 집이 생겼을 때는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 센스가 약하시다 보니까 뭐 도배지도 그렇고 뭐 그 장판도 그렇고 다 하얗게 넓게 이렇게만
그 포인트를 주세요. 아, 예. 근데 여자분들은 같은 그 벽지를 사용을 하더라도 어디에는 포인트를 줄 그런 벽지를 선택을 하고 어디에는 그냥 좀 넓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벽지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그 낙찰을 받고 조금 그 포인트를 주면서 조명이라든지 뭐 그 벽지라든지 이렇게 큰 돈이 들진 않지만 포인트를 줌으로써 이렇게 상품의 가치를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더 매매가 더 수월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조금씩의 이제 인테리어 좀 손을 보신 거군요. 뭐 개보수가 그렇죠. 필요한 곳은 그렇게도 하시고.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이제 업체 불러서 하면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의 제가 셀프로 좀 많이 해요. 아, 지금 이게 네. 실제로 직접 그렇게 인테리어나 그런 쪽을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부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직접 목공이 들어온다든가 네. 뭐 아니면은 어떤 이제 뭐 누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업체를 시키지만 기본적인 방문 같은 거 페인트라든지 뭐 베란다에 페인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전기 콘센트, 형광등 네. 이런 거 다는 거는 그냥 제가 직접 의자 놓고 올라가서 합니다. 아, 지금 이제 보니까 낙찰은 이게 1억 8,900만 원을 받으신 거죠? 네네네. 예, 매매가가 2억 4천. 네. 어떻게 보면 한 차익이 한 4, 5천이 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공사비 1,700 빼고 기타 비용들 빼고 그래서 이제 2,700이 이렇게 이제 차익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 세금 네. 내기 전이요. 네네. 이게 이렇게 2,700의 차익을 내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 정도였죠? 저는 그냥 통상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요. 네. 그러면 정말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좀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빠르게 매도하는 다른 비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도 모르면은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수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나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다도 이제 근처 부동산에도 의뢰를 해 놓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단지를 갖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예. 제가 뭐 가져오긴 했는데 실제로 그런 전단지를 만드셨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전단지를 갖다 A4 용지로 만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뭐 포토샵이라든지 워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뒤에도 이렇게 양면으로. 예. 그래서 여기에 그 부동산에 그 필요한 어떤 설명들, 네. 뭐 방이 3개고, 뭐 화장실이 2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어서 코팅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팅해서 좀 반짝반짝거려서 잘 안 보일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 70장에서 한 100장 정도를 코팅을 해가지고요. 네. 그 근처 부동산을 비롯해서 한 블럭, 2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모든 부동산을 밤에 딸아이랑 같이 돌려요. 신문지 돌리듯. 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신문지 돌리듯 다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면 네. 그 다음 날부터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화가 오시죠. 부동산에 돌리는 거군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부동산을 한 군데 한 군데 가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한 장에 모든 그런 정보들이 다 있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전화가 오시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제가 이제까지 해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많은 시간 비용을 아낄 네. 수가 있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또 매도 차익을 낼 수 있는 그 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비법 지금 공개를 해 주셨어요. 혹시 이제 그 경매 부동산, 특히 이제 주거용 부동산으로 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우리 주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점을 또 주안점으로 둬야 되는지 좀 포인트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매를 갖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을 비롯해서 또는 요즘 이제 카페 같은데 이렇게 재테크에 관련된 카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카페를 시작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실 요즘 그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욕심 크게 부리지 않고 1년에 한 채
또는 한 2채 정도는 충분히 공부하셔가지고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지역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36억 원의 경매 여왕이 된 이선미 씨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